수십 년 전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이억만리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이들에게 고국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움이자 언젠가 돌아가야 할 마지막 안식처였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을 안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또 다른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재미교포 어르신들의 현실, 그들이 마주한 낯선 고국의 풍경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른한 살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년 봄 34년간 살아온 시애틀의 집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자녀가 한국에 있었고 무엇보다 아내가 한국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기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잊고 지냈던 익숙한 언어, 그리웠던 음식들, 반가운 친척들의 얼굴. 하지만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아내는 알츠하이머가 깊어져 남편인 자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텅 빈 집,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미국에서의 삶도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다고.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 공동체, 한 달에 한 번은 꼭 안부를 묻던 친구들, 그리고 30년 넘게 몸에 익은 삶의 방식과 단단한 관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정이 흐르는 듯하지만 관계는 스치듯 얕고 일상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8살 이정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은퇴 후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과 손주들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소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거닐고 딸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사위가 직장 발령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녀는 딸이 없는 서울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복잡한 행정 시스템, 어디로 가는지 알기 힘든 버스 노선, 빠르게 변하는 동네 분위기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벅차다고 말합니다. 특히 노인으로서 자신이 존중받기보다는 이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의 민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위축될 때가 많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경험과 지혜로 존중받는 느낌이었다면 이곳에서는 그저 느리고 뒤처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서글픔을 느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0살 박창수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다 은퇴한 후 한국에 사는 여동생의 권유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의 높은 의료비와 병원 이용의 불편함도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의료 시스템은 분명 큰 장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했던 그에게 건강보험 시스템은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그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친구의 부재였습니다. 미국에서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든든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고 결국 혼자 밥을 먹고 시장을 보는 단조로운 일상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 어르신은 최근 진지하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분 모두 고국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익숙한 공간과 가족이 주는 안정감이 타향살이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모두 씻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시스템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정서적 공간은 생각보다 좁고 차가웠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시작된 다시 적응하기는 단순한 문화 차이 그 이상이었습니다. 익숙했던 마트에 계산대 대신 나타난 무인 키오스크, 스마트폰 앱이 없으면 예약조차 힘든 병원, 무엇을 물어봐도 바쁘다는 표정의 공무원들. 일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운 장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다시 미국행을 고민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물론 미국의 물가는 높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교포들에게는 그곳이야말로 익숙하고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늘 가던 약국, 친숙한 식료품점, 서로의 사생활을 깊이 묻지 않는 이웃과의 적당한 거리감,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노년이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들은 회고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감정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발달된 복지 시스템 이면에는 오랜 이민 생활로 형성된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과 한국 특유의 공동체 중심적이고 밀접한 관계 문화 사이의 충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상 문화적 재이민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기대치의 조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와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실패나 도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남은 생을 어디서 가장 나답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귀국 후 1년,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국에 완전히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주거, 건강, 인간관계, 정서적 안정성 등 삶의 모든 것이 걸린 중대한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첫째, 심리적 낯설음은 당연한 현상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 충격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적응에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코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둘째, 혼자 있지 마십시오. 관계의 공백은 고립감을 키웁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같은 처지의 귀국 교포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외로움 해결이 아니라 정착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 생존 전략입니다. 셋째, 경제적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이 더 저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대신 건강보험료, 생활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곧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최선임을 믿으십시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더라도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일상과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그 여정이야말로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진정한 귀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그분에게는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삶의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탐색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